안녕하세요. 소화가 확 되면 행복해 닥터 소확한 TV 채널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대장 용종을 절제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대장 용종이 자꾸 재발되는 것이 환자들의 걱정을 끼치는 거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으냐 하는 질문들이 참 많으세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분 교수님을 모시고 서로 디스커션을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국내에서 대장질환 최고 전문가로 아주 유명하시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로 용종을 찾아내는 방법이라든지 또 용종을 쉽게 제거하는 방법, 그런 들을 고안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올해 또 용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외래 많이 오세요. 이 교수님 얼마나 이런 분들이 많은가요? 교수님께서도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환자분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작년 검사가 정말 완벽한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다른 병원에서 용종을 발견해서 우리 병원에 절제하러 오신 분들을 조사해서 한번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희가 검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새로운 용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는 이전 검사에서 발견이 안 된 용종인 경우가 많고요.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청자들이 깜짝 놀라시겠어요. 2명에 1명이라 굉장히 높은 확률이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장 정결이 불량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변이 많으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용종을 잘 찾기가 어렵기 마련입니다. 정말 이 사진 보면 대변이 차 있어서 전혀 알아볼 수 없겠네요. 근데 대장 정액을 하려면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4리터씩 먹어야 되고, 또 먹다가 힘들어서 토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도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고 힘든가요? 좀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생각에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먹는 약의 용량이 많이 줄었다든지, 또는 정제와 같은 그런 알약 같은 좀 더 복용이 편리한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환자분의 컨디션이나 뭐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약제를 사용하기 조금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약제를 사용하시던지 간에 일단은 복용 방법을 잘 지키시는 겁니다. 간혹 뭐 지방에서 오신다고 전날 미리 다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변 상태를 보고 뭐 적정 용량의 한 절반이나 3분의 2만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정결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또 변비가 아주 심하거나 이전에 이제 장 절제 수술을 받았거나 이전 검사에서도 잘 깨끗하게 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한테 검사 예약을 하시면서 미리 한번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변비약을 좀 더 추가로 주긴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드세요 하고 이제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만히 앉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많이 움직이시면서 드시는 게 확실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보시기에 검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변이 잘 안 나오거나 찌꺼기가 많은 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병원에 미리 한 3-4시간 전에 미리 방문하시면 저희가 또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이 깨끗이 이제 정결됐어요. 근데도 용종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또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대장 그림을 저희가 모식도로 그려놓은 건데요. 보시면 대장은 가로주름이 굉장히 많고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주름들을 다 제쳐가면서 뒤까지 다 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는 우리가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을 찾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표준 검사이지만, 완벽한 검사가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좀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검사는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환자들께서는 나 그럼 매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조르신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사실 매년 하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닌 거고, 또 불필요하게 의료 자원을 낭비하는 거고, 또 국가적으로도
의료 소비가 너무 많아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자주 하셔도 놓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시험 공부할 때 날림으로 여러 번 봐도 못 보는 분이 많듯이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 번 할 때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건 대장암이지 대장 폴립을 예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폴립이 대장암까지 진행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대장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몇 년 동안은 안전하다라고 환자분에 따라서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간격만 잘 지키시고 한번 받을 때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매년마다 받을 필요 없고 저는 같은 경우는 그냥 용종을 제거하신 분은 그냥 3년 만에 받으시고 용종이 없으셨으면 5년에 받으시죠.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는 게 더 환자도 빨리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럼 이렇게 자꾸 생깁니까? 왜 생겨날까요?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대장암이 왜 생기느냐고 물어보시는 질문하고 사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께서 또 하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림에서 보듯이 용종 중에 절반 정도만 종양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암으로 자랄 가능성이 있는 녀석들은 전체 용종 중에 한 50%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은 내시경으로 보면 거의 90% 이상 구분을 해냅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아마 시기 같은 게 중요해요? 아니면 뭐 유전자가 문제인가요?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 소인, 유전자적 요인도 중요하고요. 후천적으로도 식이라든지 비만,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여러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님께 퀴즈를 내보게 됐습니다. 자, 다음 중 대장암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병훈 교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림만 봐도 거의 90% 이상의 시청자분들이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복부 비만, 그다음에 이제 붉은 육류 계열들, 그다음에 이제 과당과 같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나 탄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음주도 관여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개인 운동이나 파이버가 많은 음식, 그다음에 신선한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은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정이 생긴 사람들이 나 고기 먹으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좀 어떻게 리코멘드 하세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또 나이가 먹어가고 고령자가 되고 중장년이 되고 이러다 보면 균형 잡힌 영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고기 드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요.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다. 붉은 육류 섭취도 적당량은 하시고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 섭취도 충분히 골고루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지켜도 생기시는 분들은 자꾸 생기시고 발생하거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적인 검사를 잘 준비해서 받으시면 거의 90%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유전자 검사 권고하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에 한 개의 유전자밖에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환자분이 뭐 70만 원, 100만 원씩의 비용을 내시고 한 가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면 그 다음 검사를 또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요. 요즘은 한 번에 투망 던지듯이 한꺼번에 여러 개 유전자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종양성 용종이 10개 이상 나오고 이런 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가족들에게 카운셀링 같은 것도 해주세요? 예, 특정 유전자들은 아주 가족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족분들도 오시게 하고 있습니다. 용종의 원인과 또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대장 검진을 잘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환자 힘들어하는데요. 대장 내시경 검진을 잘 받는 방법 같은 게 좀 없을까? 어떤 거 좀 더 주의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은 홀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차 내가 올해 검사를 안 받았구나 하고
10월, 11월, 12월 경에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대학병원은 그런 암 검진을 하지 않는 병원들은 뭐 좀 괜찮지만 검진 기관들은 그때 거의 1년 검사량의 뭐 70% 이상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검사를 해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람이신지라 아무래도 피곤하고 힘들고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검사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생각하셔서 검진을 연말에 가급적이면 받지 않는 게 그래도 좀 나으실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큰 용종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검진기관에서 검사하시면 이제 큰 용종은 검진기관에서는 떼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시니까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을 하나 좀 정하시고 큰 용종이 나오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받으시는 게 검사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수기를 피하고 예. 비수기 때 검사하시라. 예.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 생일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자, 그래도 안 까먹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큰 용종이고 위험한 용종이 있었던 분들은 아예 전문기관에서 받으신 게 2번 대장을 비우는 고생을 안 해도 되니까 필요하다. 대장암은 뭐 앞으로도 더 증가할 거거든요. 정말 대장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꼭 대장 용종이 있는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교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